자, 2부 주제도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코비드-19 코로나보다 더 큰 놈, 더 큰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하여튼 뭔가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이 주제를 뽑아왔습니다. 자, 이 얘기 하기 위해서 한 분 더 모셨고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좀 보시도록 하죠. 몇 가지 그림을 좀 볼 텐데요. 화면 순서대로 좀 내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이 보시는 게 이제 콩 시세인데, 주식으로 저 차트가 나오면 우리 김영 매니저 차트 가끔 자주 보시지만 네. 좋은 거죠. 네, 주식이면은. 시세가 저렇게 불을 뿜고 있어요. 사실 콩값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부쉘에 지금 13달러 16센트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쉘은 이제 한 가마니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깡냉이라고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방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옥수수 시세도 무섭죠. 네, 옥수수가 무섭습니다. 저게 어제 장중 데이터니까 오늘 아침에 옥수수는 물론 조금 약보합 정도 되지만 콩은 어제도 올랐어요. 오늘 아침 종가 기준으로. 다음 보시죠. 이제 3대 작물 중에 밀인데 위트라고 하는. 위트는 지금 차트를 좀 짧게 나서 그렇지 길게 놓고 보면은 폭발 직전의 시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대 작물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오르긴 하는데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곧 다가오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일발장전으로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린플러스라는 스마트팜 기업이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업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에그플레이션의 정의는 어그리컬처라고 하는 이제 농업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합성된 용어고 계란 인플레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 한때 그런 이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과거에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 3대 농산물인 콩하고 밀과 옥수수 시세별로 지금 숫자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국제 시세가 아까 화면을 보셨겠지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이유는 기후 변화는 다 아실 거고. 이번 주에 또 한파 몰아닥치잖아요. 물론 겨울은 추워야 되겠지만 한파의 그 체감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이 안 되고 우리나라는 한파지만 남부 쪽은 지구 남반구는 또 이상 기후가 있고 이것은 작황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공급이 지금 계속 타이트해지고 부족합니다. 작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난해에 농산물 가격이 연초에는 낮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올해에는 파종 면적을 또 줄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공급이 더 부족하죠.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돈을 계속 푸는 거죠. 코로나의 역설이지만 아까 우리 김영민 매니저도 돈의 맛 이랬잖아요.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갈대를 가는데 농작물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다. 지금 초기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는다면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린플러스뿐만이 아니라 곡물 관련된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뭐 비료업체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업 관련주가 올해는 핫픽, 탑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게 제가 이제 9월 달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9월 시세보다도 지금 시세가 다 50% 이상 작물들 가격들이 올랐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자급자족도 잘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나중에 막 난리가 나서 농협 이 식량 가격 지수 막 올라가서 급등해가지고 그때 가면은 코로나야 사실 집에 숨거나 방역을 강화하면 되는데 안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사람의 생명과 직관되는 건 의식주고 뭐 에너지와 식량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둘 다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주제를 던지는 거는 네. 인지를 하고 대비는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주식으로 대비라는 개념보다도 조금 큰 의미로 던져봤어요. 네. 좀 붙여주시죠. 아직까지는 뭐 배달시키면 바로바로 오죠. 네. 네. 나중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사는 동네는 배달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시골을 그래요. 해서 밤만 되면. 그거는 뭐 농산물, 에그리컬처하고는 네. 뭐 관계없고.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오면서 좀 보긴 저도 봤는데 이게 네.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연유더라고요. 저금리 그리고 코로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식량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큰 문제예요, 사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쌀 외에는 현재 자급자족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네. 있고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밀이라 좀 전에 나왔었던 콩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밀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또 이제 이 식량이 또 미국이 무기로 들고 나오게 된다라면 이 천연 자원에서 이제 무기로 들고 나오게 된다라면은 사실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왜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까?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친환경, 뭐 기후 얘기하지만 네. 결국에는 큰 흐름을 보면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한 2, 3년까지도 지구의 환경과 이런 작물의 네. 상황은 분명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계속해 봐주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무기화가 되게 걱정이에요. 되면 무서운데 일단은 전에 한번 저도 지나가는 그 사설쯤에서 봤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금이라든지 달러보다는 먹는 걸 중시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적으로 뭐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그 베네수엘라 폭발적이었던 인플레이션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쪽 식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조금 극단적인 그 예를 좀 들긴 했지만은 아마 이 식량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뭐 그린플러스 같은 게 스마트팜 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했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종자 회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거든요. 농업바이오? 예. 그래서 지금 그 종자 같은 경우에도 화훼 작물하고 식량 작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식량 작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었던 밀이라든지 콩, 옥수수 이쪽에 관련된 종자 회사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몬산토라는 회사가 예전에 몬센터. 그 식량 작물 관련 종자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미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 네. 선물을 좀 많이 들여다보죠, 그냥. 그래서 요새 근데 이제 예. 말씀 끊어서 그렇지만 그 작물 가격, 식량 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어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8년 이후에 네네. 첫 2% 네. 돌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를 들여다봤죠. 근데 금리는 아직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결국에는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지만 그때 되면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만질 거라고. 그러면 물로 만지느냐? 이런 식량 가격까지 올라가는 네. 걸로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단계가 가지 않겠나. 그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식량이라는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애플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보니까 네. 몰랐는데 제 친구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네. 식량작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반면에 화훼작물 같은 경우는 민간에 좀 풀려 있어가지고 보니까 농우바이오, 아시아 종묘. 네. 그러니까 뭐 배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러니까 상추, 예. 깻잎. 우스갯소리를 드리면은 지금 롯데리아 가게 되면은 토마토가 선택이거든요. 아, 그래서 토마토 그래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 토마토라든지 뭐 상추 이런 종자를 공급하는 회사가 네. 보니까 농우바이오, 아시아 종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3월달, 5월달 같은 경우 실적으로 또 계란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네, UK 실제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요. 네. 계란 가격이 최근에 네. 거의 뭐 12월 한 달 동안만 10% 이상 그 올랐는데 AI 네. 조류 독감 때문에 영향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그것도 같고요. 있고 그리고 계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계란 관련 회사를 보니까 하림, 네, 그 종란 그 육개뿐만 아니라 종란까지 현재 그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종자 회사하고 그다음에 계란 이쪽을 보시면은 저는 이 세 종목 농우바이오, 아시아 종묘, 하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그린플러스를 말씀하셨는데 네. 토지 쪽은 그린플러스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자는 아시아 종묘. 스마트팜. 아시아 종묘 쪽 얘기 나오고 있고 비료 같은 게 남해화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날이 풀리면은 분명히 이제 이 북한 네, 쪽에도 식량 얘기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고 나중에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로 계기로 해서 좀 협력 관계라든지 호혜 뭐 이런 거라든지 말이 좀 꼬이는데 준비하죠. 호혜주의적인 네. 그런 아, 이제 뭔가 위험으로 다가오면 안 좋잖아요. 주식시장 지금 온통 다 주식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주식이 충격받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죠? 네. 저는 실제로 사실 이런 이제 농산물 가격이 결국은 제가 이제 일전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상품들이 다 이제 투자 자산이 되고 있다. 네네네. 심지어 지금 이제 농산물까지도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다못해 뭐 탄소 배출권도 거래하는 그러니까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오늘 사실은 미국장에서도 사실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가 되게 좀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네. 새해 시작되자마자 올해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맞아요. 그게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농산물 ETF가 있는데요. 네. 방금 우리 그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몬산토라는 기업 뭐 가장 대표적인 종자와 관련된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목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제 투자하시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은 ETF 네. 상품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에도 이제 MO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농산물 특히나 이제 이런 뭐 콩, 밀, 대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하는 농산물 ETF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ETF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요. 뭐 타이거 ETF도 있고 ETF가 있기는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뭐 타이거 농산물 선물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준비해온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네. 그야말로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저 이 차트인가요? 요 차트는 아니고요. 지금 네. 이제 저 이건 아시아 요거는 종묘. 리버스? 이건 아시아 종묘 아시아 차트. 종묘. 아시아 종목 차트네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타이거 이제 농산물 선물 요 차트와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타이거 농산물 선물 차트를 이제 보면 최고가를 이제 달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종목을 하나씩 이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상 뭐 ETF를 저게 활용해 타이거 보는 것도 ETF 라고 네, 요게 하네. 이제 네. 타이거 ETF 농산물 이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앵커께서 준비해 오신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종목을 또 이제 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남해화학 이제 아까 방금도 이제 뭐 비료 쪽 관련해서 조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어저께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국제단체에다가 구호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뭐 비공식적으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농산물도 지금 북극 한파가 와가지고 요번 주에 정말 춥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량난도 사실은 식량난도 북한에 이제 정말 좀 심각하게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이제 뭐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기업들이 남해화학, 뭐 경농, 조비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도 뭐 이슈 메이킹 차원에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 제가 이제 좀 추가하고 싶은 종목은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요 회사도 사실은 본업이 원래는 이제 비료라든지 그 농산물 종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하는 회사인데 요 KG 케미칼은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KG 에너캠이라고 하는 회사가 2차 전지 소재도 또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회사 쪽에서는 또 2차 전지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본업은 또 비료라든지 이제 종자 이런 쪽 이제 농업과 관련된 또 이슈도 있고 하니까 네. 차트도 이제 KG 케미칼은 보시면은 직전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상승 초입의 구간에 딱 놓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거래량도 이제 충분하게 많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종목을 고른다면은 저는 뭐 KG 케미칼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ETF 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플러스는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린 차트- 플러스도 지금 보면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지난 3월, 작년 3월에 저 화면이 코로나19가 그린 요 플러스네. 화면이 이제 그린 플러스거든요. 작년 3월에 딱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부터 식량난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 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앵커께서도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차례 정도 이 그린 플러스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화끈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완만하게 지금 우상향 패턴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이제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뚜렷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 대비해서 이제 꽤나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사실상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그렇죠. 워낙 이제 싸게 또 거래가 됐었던 기업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신테카 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네. AI에 관련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계속 주목을 좀 받게 저희가 되는 항상 것처럼. 한 발 빠르게 먼저 체크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신테카 바이오도 오늘 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 받았다는 뭐 뉴스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농업 쪽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전복하는 회사들이 네.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는 거의 그린 플러스가 유일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명 뭐랄까 각 가정마다 저희도 이제 상추 키워 먹는데 요즘은 이제 추우니까 잘 안 하고 뭐 직접 집에서 상추 키우세요? 네,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그 상추를 놔두면 이게 나무처럼 됩니다. 계속 따먹어야 돼요. 그렇죠. 상추 그냥 놔두면 상추 나무가 돼. 네. 지금 뭐 나무도 한 그루 키우고 있고 하여튼 집에서 많이 작물을 재배해요 저희도.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은 이제 하우스 재배 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형태도 뭐 괜찮은 것 실제로 그 요즘에 옥상을 개조해가지고 네. 농장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지방에 이제 사실 이제 자연 농장을 이제 꾸리기는 좀 힘드니까 그렇죠. 옥상에다가 이제 같아요. 뭐 도시농부 뭐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뭐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네.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사실상 이제 작물의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그걸 이제 그린 플러스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게 사실상 지금은 어찌 보면 다 B2B 쪽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또 B2C 쪽까지도 뭐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움직임, 뭐 기술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뭐 그린 플러스가 오늘 이제 뭐 일발장전으로 꼽아주신 종목 중에서는 뭐 가장 뭐 추세적인 흐름도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시가총액이 보시면 될 것 1,300억이라 같아요. 싸다. 그리고 네. 이익이 나는 회사고 실제 지금 출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모멘텀도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도 있고. 근데 이제 주가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아침에 또 확 떠가지고 뭐 우르르 밀려버릴까 봐 그러는데 관심을 이제 그 기업보다는 어떤 그 모멘텀 이런 곡물 네. 곡물이 농물이 뭐 죄송합니다. 요즘 막 말도 꼬이고. 에이. 그래서 종목들을 지금 많이 저희가 뿌려드렸으니까요. 관련된 네. 종목 지금 농무바이오도 있고요. 그렇죠. 농무바이오도 자리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대형주라면 보니까요. 이제 CJ 제일제당 네, 맞습니다. CJ 제일장도 있고요. 네, 뭐 무슨 라면, 뭐 농심, 오뚜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거니까 좀 그렇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그린 플러스 쪽으로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그 오해하실 수 있어요. KG 케미칼도 자리가 참 좋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저기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보내야 되니까. 네. 일단 그래서 그 종자회사 저는 종자회사 말씀 몬산토 네. 여기다 몬산토 낄까요? 아, 몬산토 말고 농업 바이오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 하고 하나만 더 얹을게요.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그 CRB라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네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뭐 곡물한지 원유, CRB 기술속 인덱스. 품목들 해가지고 지수한 건데 혹시 뭐 ETF 관심 있으면 아까 ETF 팀장님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국내 ETF는 아니고 해외 ETF긴 하지만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다 하시면은 CRB 지수 한번 보는 것도 그러겠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CRB입니다. 네, CRB. CRB 지수. 그리고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곡물 선물이라든지 ETF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세금이거든요. 아, 대한민국 그치. 투자자분들 세금 정말 또 민감하시기 때문에 괜히 제가 오늘 ETF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 세금 얘기도 덧붙여 드리는 건데 어디까지가 곡물 선물은 한 15에서 22%까지도 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좀 나온다는 거. 특히나 해외 쪽 ETF는 이제 반드시 세금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자. 요거까지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는 이제 오늘 보내드린 내일부터는 한 네. 약 10월 말까지 화상 연결로 이제 나오신다. 네네. 제가 이제 당분간은 조금 이제 사무실을 좀 떠나 있어야 되는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코로나는 아니라는 네, 거. 코로나는 절대 아니고요. 그 화상 연결을 통해서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릴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앵커님과 또 다른 우리 패널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생동감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러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또 총동원 해가지고 화상 네. 연결을 통해서도 현장감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가지고 인사를 좀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우리 또 이 키워드 시간 주목해서 또 많이 시청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면서 오늘 또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에 화상 연결을 통해서 또 다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말까지 당분간 네네. 조금 한시적으로. 네네네.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네 하여튼 AR이나 VR이 좀 발달되면 좀 더 좋겠지만 그건 네. 이제 방송의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네. 내일은 화상으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